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8.2 분쟁에 대한 논평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상 공세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은 큰 손실이 날 것을 두려워하나라는 제목의 RT 독일어판 논평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여기에 인도주의적 이유는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가자 지구에 진입하면 시가전이 불가피해 위험 요소가 너무 큰 데다 수많은 지역 플레이어들의 반응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상 진격을 망설이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세는 전쟁이 아니라 제노사이드입니다. 민간인과 하마스를 구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저항 세력 역시 인구의 일부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운동은 물속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은신처와 터널, 지휘 통신센터를 포함해 하마스를 파괴하는 것은 가자 지구 전체 인구를 없애는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이스라엘이 지상 공격에 승리하더라도 하마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의해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한 결국은 살아남을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차별 폭격을 하면서 민간인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요구합니다. 민간인을 가자 지구에서 몰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인종주의자들의 오랜 꿈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주민들을 이집트로 몰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독일의 숄츠를 이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정을 받은 숄츠는 10월 18일 이집트를 방문해 RCC 대통령을 만나 가자 국경을 개방해 난민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집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추방해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공존을 전혀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자기네 영토 안으로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을 뿐입니다. 네타냐후 정권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집트로, 서안지구 주민들은 요르단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폭격을 가해 7,000명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어린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이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라 하마스 전사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멸절시키기 위해 그들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진입하는 경우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지하 터널을 요새 삼아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하마스 특공단은 지금도 국경 근처에서 이스라엘 전차와 장갑차를 표적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메르카바 전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수직으로 공격하는 드론에 맥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메르카바는 방어 능력이 수준급이지만 상부 장갑은 두껍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면 장갑도 뚫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 코르넷의 메르카바는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하마스는 알-아크사 작전 이후 지금까지 24대 메르카바를 격파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큰 소리로 가자지구 공세를 조만간 개시한다는 뉘앙스를 흘리고 있지만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시가전은 거대한 덫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좀 넓게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시리아, 카타르, 예멘, 이라크 등에 맞서면서 나토 국가인 터키와도 대결할 수도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과 추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2개 항공모함 전단을 지중해에 배치하면서 사드를 중동에 공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눈먼 이스라엘 지지의 항의에 고위 관리가 항의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타냐후는 그러나 백악관이 자신의 배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상작전 개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도 과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10월 9일 30만 명의 예비군을 수집했지만 병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력은 그나마 많이 모았지만
포탄과 의복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훈련이 안 돼 있어 이들을 어떻게 작전에 투입할지 구체적 계획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15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아 현역 군인들도 오만하고 게으른 점령군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현역 군인들이 지금까지 맡은 임무는 토지 강탈과 관련해 유대 정착민을 지원하는 것과 검문소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짓 정도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에 진입해 시가전을 벌이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에 들어갔다가는 드론 공격과 건물 속에 숨어있는 하마스 전사들에 의해 보병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르넷과 RPG에 박살날 게 뻔합니다. 또 전차가 가자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잔해들이 전체의 경로를 막는 장애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차가 들어가려면 불도저가 길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잔해 속에 지뢰와 부비 트랩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 가자 진격이지 실제로는 이스라엘군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런 시가전에 동원되는 부대는 제대별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다 서한 지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타냐후 정권의 가혹한 정착 정책으로 굴욕을 당한 서한의 주민들도 무기를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만행에 주변국도 폭발 직전입니다. 이란이나 헤즈볼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의 왕정 국가는 물론이고 영내 국가의 정권은 가만히 있다가는 팔레스타인에 적극 동조하며 분노하는 시민들에 의해 전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유대인 단체들조차 유대인의 이름을 팔아 잔혹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가자 공격이 때때로 연기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